그런 거 있잖아요. 별도 달도 다 따줄게. 뭐 예전에 그 남녀 사귈 때 그런 말 한다잖아요. 정말로 그 말 믿습니까? 정말 믿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런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요. 네.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 일이니까 이제 이 사람이 20대가 되겠네요.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찌질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월급이 안 나와. 월급이 밀렸으니까 나 생활비가 없으니까 10만 원만 꿔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이게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 아이고. 근데 네. 알고 보니까 네. 이 사람이 밀린 월급이 7천만 원 있지도 않았고 아하. 더군다나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네. 전혀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아하. 근데 네네, 말씀하시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 월급이 좀 밀리니까 곧 갚겠다. 10만 원만 꺼줘, 100만 원만 꺼줘. 이게 무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네. 4년간 무려 335차례에 걸쳐서 2억 8천만 원을 여자친구한테 챙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밀린 월급 7천만 원을 구실로 3억을 뜯어낸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인철 변호사님.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여자가 조금 의심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두 번째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하. 아, 내가 사실 이제 밀린 월급도 있지만 할머니에게 큰 재산을 상속을 받을 거야. 아하. 근데 상속을 받으려면 절차도 좀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니까 네가 좀 돈 좀 꺼줘. 그래서 그때 이제 큰 돈을 받은 거예요. 아. 그 여자친구가 긴가민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등기소 서류까지 위조하면서 여자친구에게 이야. 보여주면서 또 거액을 편취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김동철 교수님, 앞서 그 불법 체류자 단속반을 사칭한 그 남성들도 봤지만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것도 치밀하게 준비를 했네요, 지금. 이게 사실 범죄 중에 좀 나쁜 범죄죠. 아하. 애정 빙자 그러네요. 범죄잖아요. 맞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고 네. 그리고 문서까지 위조를 해서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자,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정말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면 네. 이 사람은 정말 정신이 온전할까요? 음흠. 아마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아마 불안하거나 네. 나중에 정말 심각한 우울증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이제 뭐 애정 빙자죠. 이런 네. 부분들로 계속 지속으로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결국 리플릿 증후군이라 해서 거짓말이 계속 가는데 아. 자,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아마 그 여자친구가 잘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스스로도 거짓말을 해놓고도 그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도 생각을 했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네. 이 리플릿 증후군이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요. 네.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음. 자, 이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정말 그 거짓말에 믿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이 아니고 몇 수백 번까지 연결이 되면서 네. 이제 오랫동안 갈취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니 그걸 믿을 걸 믿어야지 무슨 335차례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2억 8천만 원 넘게 뜯겨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이런 수법 가진 사람 얼마나 현란하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착하신 여성분 깜짝까지 속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 남성이 애초부터 범행 대상 물색한다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이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돈이 많다는 걸 미리 파악하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접근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 만나는 도중에 그 경제적인 여건들과 그다음에 이 피해자분의 성향들을 파악했을 때 그랬을 수 있네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넘어오고 어떤 위안을 줬을 때 이 사람은 물질적인 건 줄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네. 이 여자분이 뭐 결핍되어 있는 요소들을 채워줄 수 있으면서 내가 돈을 뜯어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분명 계획했을 거고요.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계획성들이 계속 늘어났을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계획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네. 가면서 점차적으로 그랬을 것 계획적이고 같아요. 치밀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무려 4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네. 아무리 착한 여성도 지고지순한 여성도 참다 나 이제는 진짜 나 너의 정체를 좀 알고 싶다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결국에는 법원으로 재판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요? 근데 아하. 이제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저거를 왜 속았는데 이건 되게 굉장히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아, 그래요? 처음엔 조금씩 돈을 빌리잖아요. 아. 근데 그 조금씩 돈을 빌리면 나 이거 지금 10만 원 갚고 싶은데 돈을 조금만 더 빌려줘 하면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너무 많이 빌려갔는데 네. 안 갚는데 이상한 데라고 할 때 네. 이제 큰
큰 돈을 빌립니다. 아까 이제 우리 할머니한테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이때까지 빌린 돈이 예를 들면 2천만 원이야. 네. 한 방에 갚을 수 있는데 이걸 한 방에 갚으려면 근데 집이 있잖아요. 그럼 네. 사람들이 집 있잖아. 거기엔 어떠한 또 트릭이 있냐면 지금 여기에 세금 관련 문제들이 결쳐져 있어. 아하. 아니면 저당이 잡혀 있어.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줘서 이걸 해결하면 이 할머니 상속받은 집으로 팔아서 너한테 일거의 돈을 갚을게. 굉장히 전형적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여성이 이것을 속는 데에는 이상하다고 보이지가 않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4년 가까이의 2억이 넘는 거액을 지금 편취당했기 때문에 여성이 결국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에 실형을 선고했어요. 아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는데 네. 그 이유가 일단 편취 금액이 2억 8천만 원으로 너무 진짜 거액이고 커요. 아우. 피해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도 회복을 하지 않았어요. 돈을 갚지도 않았어요. 하하. 여기에다가 공문서를 위조했거든요. 어떤 약간 공문서인가요? 등기 서류. 우리 할머니로부터 집을 상속받았다고 속이려면 등기부등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 등기 서류를 위조했는데 등기부등본은 공문서예요. 공문서는 사문서보다 위조하고 행사했을 때의 형량이 더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엄벌할 필요가 있었는데 네. 다만 아니 지금 2억 8천만 원 거기에다가 자기를 믿는 여자친구를 4년 가까이 속이는 남자에 대해서 1년 4개월이 말이 돼? 그러니까 엄벌한다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왜 1년 4개월밖에 하지 않았느냐. 네. 아까 김동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둘 사이가 연인 관계였어요. 그렇기 아. 때문에 연인 관계였던 점도 있고 네. 그 전에 동종 전과가 없었습니다. 허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저는 물론 재판부도 뭐 양형 기준 이런 거 다 네. 따져봤겠습니다만 아니 엄벌한다고 해놓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연인 관계였던 점 이 사람 실형 산다고 해도 1년 4개월이면 나와서 또 나쁜 짓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습관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참작했다. 저는 오히려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더 이 여성이 피해가 컸을 맞아요. 거라고 합니다. 이 재산적인 피해도 크지만 이 마음의 상처, 이 배신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나마 이 여성이 그나마 다행인 게 네네. 만약에 이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처벌도 어려워요. 아 왜요? 이 부부 간에는 뭐 사기죄 이런 걸로 친족 상대력 때문에 처벌도 어렵고 물론 결혼 전의 일이긴 하지만 네. 실무에서도 이미 결혼한 경우에는 사실 형사 문제까지 잘 가지 않거든요. 아하. 근데 이 여성이 그래도 다행인 게 결혼하지 않고 이 남자를 제대로 봤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한 경우도 봐도 결혼해가지고도 계속해서 아내를 속이고 처가를 속여가지고 뭐 수억 원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나중에 굉장히 권리구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 결혼 전에 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신중하게 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로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여성의 금액도 금액입니다만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과연 쉽게 회복이 될까 그 점이 참 걱정이 되네요. 안타깝습니다.